여러분,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럽게, 흔적도 없이, 말도 없이.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춘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저희 외할머니였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80번째 생신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랬듯 평온한 얼굴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 갓 지은 밥 한 술. 평소보다 조금 말이 없으시긴 했지만 그게 무슨 전조 증상이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죠. 오전 8시쯤 할머니는 마실 좀 다녀올게라는 말도 없이 그냥 슬리퍼를 신은 채 현관문을 나서셨습니다. 가방도 없이 평소처럼 장바구니 하나만 들고 나가셨죠. 그 순간까지만 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할머니는 매일 같이 시장에 다니시는 분이니까요. 주변 동네 어르신들과 커피 한 잔 놓고 2시간 수다 떠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인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 4시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이 되자 슬슬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도 안 받고 안 돌아오셔. 엄마가 처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 시장 친구 만나 수다 중이시겠죠? 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엄마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오후 6시 단톡방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바로 차 끌고 나가셨고 이모는 인근 병원 응급실부터 뒤졌습니다. 삼촌은 동네 슈퍼, 미용실, 경로당 다 돌아다녔죠. 단톡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장 CCTV 확인해봐.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야? 혹시 외상값 때문에 뭐 있으신 거 아냐? 설마 진짜 치매? 아니지. 그런 증상은 없었잖아. 그리고 저녁 8시 결국 엄마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넣었습니다. 80세 여성, 오늘 오전 외출 이후 연락 두절, 고혈압 약 복용 중, 마지막 목격, 자택 앞 골목. 경찰도 신중하게 대응하기 시작했고 순찰차가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무슨 사고라도? 도로변이라도 살펴봐야 하는 거 아냐? 그때였습니다. 밤 9시 30분. 가족 단톡방에 한 장의 사진이 딱 하고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링크인가 싶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눌러본 순간 모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희 외할머니가 순백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배경은 푸른 정원, 잔디와 꽃밭이 어우러진 어느 사진 스튜디오처럼 보였고요. 왼손엔 부케를 들고 두 눈엔 진심이 담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순간 단톡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거 뭐야? 합성 아냐? 진짜 할머니 맞아? 이거 오늘 찍은 거야? 잠시 후 사진과 함께 올라온 두 번째 메시지. 보낸 이는 다름 아닌 할머니 본인 번호였습니다. 안심하렴. 잘 있다. 이따 전화할게. 그제야 우리 가족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피어올랐죠. 도대체 왜? 할머니는 왜 그런 옷을 입고 어디로 간 걸까? 이렇게 해서 평범했던 어느 가족의 하루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이 믿기지 않는 사건. 저희 가족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진이 할머니가 맞는지, 오늘 찍은 건지, 어디에서 찍은 건지 그 어떤 정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밤 10시쯤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걱정했지? 괜찮아. 나 지금 친구들이랑 여행 왔어.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고 경쾌하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듣기만 하던 엄마가 겨우 입을 떼었죠. 아니,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고 웨딩드레스는 또 뭐고?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쯤은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니? 그리고 그날 밤 늦게 할머니의 여행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동네 문화센터에 있는 시니어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치매 예방 운동이라도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셨는데 그곳에서 인생 친구 4명을 만나셨다고 하더군요. 그 모임의 이름이 참 재밌었어요. 버킷리스트 다방. 커피는 없고 버킷리스트만 있다는 모임이었죠. 어떤 날은 여행 이야기를,
어떤 날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걸 종이에 써서 서로 보여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죽기 전에 드레스 한번 입어보자. 모두가 처음엔 웃으셨대요. 내 나이에 무슨 드레스냐? 사람들이 보면 웃지 않을까?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니? 하지만 그 말은 한 번 듣고 지나갈 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내내 뒤척이셨다고 하셨어요. 나 결혼식 사진 한 장도 없는데 신혼여행은 고사하고 내 웨딩드레스가 무슨 색인지도 몰라. 그리고 그때 마음을 굳히셨다고 합니다. 그래,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렇게 5분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경남 거창에 있는 한 드레스 카페를 예약하셨어요. 거긴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90세 어르신도 지팡이 짚은 분도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튜디오였죠. 드레스 종류는 무려 50가지, 웨딩드레스부터 한복, 파티복까지. 할머니는 고르셨어요. 눈이 부실 만큼 새하얀 퍼프 솜에 달린 클래식 웨딩드레스. 손엔 조화 부케를 들고 어깨에는 살짝 레이스 숄까지 둘렀다고 하셨어요. 진짜 신부가 된 기분이었어. 사진을 찍는 내내 할머니들은 웃고 포즈를 잡고 서로를 칭찬하셨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밖 잔디밭에서 부케 던지기도 하셨대요. 누가 받았냐고요? 할머니 말씀이 내가 던졌는데 내가 다시 주워왔지 뭐니. 왜냐면 아직 나도 받을 준비가 안 됐거든. 하하. 그 여행의 마지막 날 밤엔 근처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울 엄마라는 노래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5분이 손을 잡고 흔들흔들 춤을 추며 그렇게 젊은 시절을 다시 살다 오신 거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 사실 이거 하려고 10년간 쓴 적 없는 통장 하나 숨겨놨다. 사진은 SNS에 올랐고 그날 저녁부터 친구들이 보내온 링크로 웨딩드레스 할머니들은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계 웨딩 퀸들, 80세의 인생 리셋 중 요즘 할머니는 이렇다? 조회수 수십만, 댓글 수천 개. 그 모든 걸 본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서툴지만 그날 밤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 화면을 보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보니 알겠더라. 세상이 허락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거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신 날, 할머니는 예전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온 가족이 마루에 모여 앉아 있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가 먼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많이 걱정했지? 미안하다. 말도 없이 가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울먹이며 다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이제 와서 생각하니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기만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우리 가족의 오해는 풀렸고 그날 저녁 우리는 할머니의 사진들을 쭉 보며 웃고 또 웃었습니다. 사진 속의 할머니는 우리가 아는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신 후 앞치마를 두르고 앉아 계시던 그 모습이 아니라 마치 20살로 돌아간 듯한 생기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내 진짜 얼굴이야. 할머니가 사진을 가리키며 웃으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어떤 연예인의 화보보다도 눈이 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방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였지. 그런데 그 사진을 찍을 땐 오롯이 나였어.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더 자주 외출하시고 문화센터 모임도 꾸준히 나가시고 주말엔 친구분들과 가까운 카페에 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휴대폰 배경화면엔 그날의 드레스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진을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날 난 처음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싶었거든.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처음엔 조금 놀라워했지만 이내 모두가 할머니의 변화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선 와, 할머니 사진 진짜 멋지다는 말이 돌았고 동네 슈퍼에서는 땡땡이 엄마 연예인 다 됐대.
하는 소문까지 돌았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그 일을 계기로 서로의 진짜 삶을 더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늘 역할로만 존재했죠. 아빠는 아빠로, 엄마는 엄마로, 할머니는 할머니로. 그런데 이제는 각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때가 되면 하자,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이라는 말로 자꾸만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80세에 처음으로 드레스를 입으셨고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어.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늘 바쁘고 사람은 자꾸 늦게 깨닫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진짜일 수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그걸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하세요. 세상이 허락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주인공은 끝에 등장해도 충분히 반짝일 수 있으니까요. 웨딩드레스 할머니가 전하는 인생의 말,